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손자병법의 개편에 보면요. 전쟁 전에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7가지 계책을 따져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7개 모두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얘기겠죠. 사람을 경시해서 가장 경을 친 경우는 뭐니 해도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미가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미가제는 일본의 자살 특공대 또는 공격대입니다. 1944년 후반에 일본이 폐색이 좀 짙어가죠. 일본군 수뇌부는 이때쯤 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폭탄을 떨어뜨리고 비행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비행기를 조종사가 탄 채로 격도를 시키면 파괴력도 훨씬 세지고 그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월 19일 날이죠. 새끼 6기호라고 하는 대위가 가미가제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5대의 제로센 전투기를 이끌고 함대 공격에 나섭니다. 항공모함 세인트 로가 격침이 되었고 그 밖에 여러 대의 군함이 상당한 손실을 입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고무된 일본군 수뇌부는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미군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려 2,800건의 가미가제 공격이 있었다고 미군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미군함 34척이 침몰을 했고 368척이 손상을 당했으며 병사, 해군 병사가 4,900명 정도가 전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성공률이 14% 정도로 낮았다고 그러고요. 4,000명 이상의 조종사들이 전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사한 미군에는 해병, 수변, 장교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냥 군인 4,900명하고 조종사 4,000명 이상은 양성하는 기관과 비용이 엄청 다릅니다. 사카이 사부로라고 하는 일본군의 유명한 에이스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60개의 적기를 격추시킨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가미가제 공격을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그냥 갑자기 회의를 느껴서 데리고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 책을 쓰는데요. 대공의 사무라이라고. 나중에 일본군 수뇌부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유는 좋은 기술 인력과 숙련된 전사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탓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라고 잘 아시죠? 이 항공사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서가 깊은 회사고요. 직원 해고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도 높게 주고 복지수도 아주 좋았고 항공회사에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우량회사로 뽑혔었죠. 델타 항공의 고객 서비스 정시 착륙률도 업계 최고였죠. 경영 실적도 최고로 좋았습니다. 문제는요. 1990년대 초에 걸프전이 터지죠. 미국 경제는 깊은 불황으로 빠지고 수요 부족에다가 고유가까지 겹쳐서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델타 대여가 될 수 없겠죠. 4년 연속 적자를 내니 드디어 경영진도 견디지 못해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전 직원의 17%에 해당하는 15,000명을 내보내고 임금도 깎고 복지도 많이 줄이죠. 그런데 수익이 좋아지기는커녕요. 더 나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객 서비스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소비자 불만이 폭증을 하고 매출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경영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다가 경영이 좀 좋아지니까 델타는 다시 임금도 올려주고 복지도 원상복귀를 시켜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다시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다 싶었더니 또 일이 터지죠. 9.11 테러가 터진 겁니다. 2001년에. 미국 경제도 가라앉고 여행 수요도 줄어들고 항공업계도 타격을 입으니 다시 한번 2004년에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노조랑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30% 임금 복지수준 깎고 사람도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년에 1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10억 달러를 절약했으면 흑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2005년에 보니까 파산보호를 신청합니다. 실적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고급 인력, 특히 조종사들의 이탈이 대단했답니다.
조종사 전체 17%에 해당하는 1200명이 타 항공사로 이직을 했고요. 다른 숙련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갔는데 델타의 핵심 경쟁력도 같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핵심 인재의 이탈은요, 그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기술, 지식, 업무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AQR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항공업계 서비스질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항상요, 델타가 이 AQR 지수에서는 항상 수위권에 있었는데요. 이때쯤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항공사로 선정이 되는 불명예도 않습니다. 하지만 델타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써서 2007년에 간신히 파산 보호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당시 5대 항공사였던 노스웨스트와 합병을 하게 되죠. 보통 미국에서는 합병을 하면 사람을 많이 내보내고 시작하는 게 불문율인데 2007년에 새로 부임한 CEO 리차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훈을 충분히 배웠으니 사람을 안 내보내겠다. 그리고 조종사 급여 30%를 다시 올려주고요. 이익의 15%를 종업원과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보듬어 왔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파산 보호를 벗어난 지 딱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요. 당시 미국 최대 항공사로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항공 전문 잡지인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에서 미국 항공사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수익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은 거죠. 경영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기업 경영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직원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하느냐에 달렸다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답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